안녕하세요. 영어있는 강호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독해를 위한 영어 단어 학습법 중 뎁스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8, 90점 수준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보면 좋은 영상입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최고난도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고난도 문제의 어휘 특징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쓰인다는 점, 자주 보던 단어더라도 처음 보는 맥락 또는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인데요. 성실하게 공부해서 단어 베이스도 탄탄하고 독해력도 좋은 편인데 그럼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바로 아는 단어의 뎁스를 늘려야 됩니다. 쉬운 표현으로 양보다 질을 키우는 것이죠. 단어의 뎁스를 키우기 위해선 습득한 단어를 계속해서 새로운 맥락에서 접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난도 독해 문제를 풀며 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문제에선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과 새로운 맥락이 많이 제시됩니다. 이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하나하나 습득해야 최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문제는 2014년 대입 수능 영어 시험 문제로 정답률이 15.4%에 불과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하버드 교수님의 논문을 발췌한 것인데요. 논문을 발췌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원어민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일상적으로 읽히라고 만든 글이 아니에요. 원어민들조차도 생소한 글인데 학생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거기다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라니 벌써부터 부담이 느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실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보기는 5초 뒤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문장 단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수학은 끌리는 사람들에겐 좋지만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 해석을 들으시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어를 1:1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독해를 하시기 위해선 먼저 영어를 읽고 머릿속으로 갑을 잡은 후 한글로 작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attract는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라고 외우셨겠지만 일부러 끌린다 혹은 좋다 등의 일상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학은 참 매력적이야 또는 수학에 매료됐어 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또한 help라는 단어가 없지만 it will do nothing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다면 수학이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은 수학의 매력을 느끼겠지만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금은 어색한 번역된 문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글을 영어를 한글로 바꿀 때 해당 내용을 이해한 후 내가 그 언어로 작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 또는 통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어를 바꾸거나 단어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는 수학이지만 수학이 주어가 되는 것보단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한다. 하지만 수학이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 but in practice it speaks to very few. 과학의 원칙은 보편적이나 실제로는 소수만이 알아듣는다. 과학이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과학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소수라고 의역하였습니다.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a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frictionless, so to speak. 수학은 흠이 없는 고급 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도 단어가 나왔습니다. frictionless,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수학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최고의 언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정확하고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마찰이 없는 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흠이 없는 또는 완벽한 정도로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frictionless가 마찰이 없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마찰이 없는 언어가 되는데요. 한글로 보면 뭔가 어색하죠? And at the opposite pole of mathematics, the fruits of science show the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without the use of words. 수학의 정반대에선 과학의 결과물들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득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Fruits of science, 과학의 과실들, 쉽게 말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히 운유법을 써서 말이 어렵죠?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without the use of words. 과학기술을 사용해 만든 것들, 예를 들면 컴퓨터, 스마트폰, 지하철, 배, 비행기 등은 말없이 편의를 제공합니다. 생각해보시면 과학은 우리 곳곳에 말없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필자가 지적하는 것인데요. 비행기나 지하철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진 않잖아요. But those fruits are ambivalent. 하지만 그 결과물들은 양면적이다. ambivalent. 아주 어려운 단어죠. 양면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좋거나 싫은 또는 대비되는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 students felt ambivalent about going to school.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양가 감정을 느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학교를 가면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데 또 공부를 해야 하니 싫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ambivalent,
라고 합니다. Science as science does not speak. Ideally, all scientific concepts are mathematized when scientis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을 하지 않는다. 과학자들끼리 소통할 때 과학적 개념들은 모두 수학화된다. 과학을 설명하거나 표현하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과학의 언어인 수학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And when science displays its product to non-scientists, it need not, and indeed is not able to, resort to salesmanship. 그리고 과학자들이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과학의 산물을 나타낼 때는 세일즈맨십, 즉 설득을 위해서 화려한 언변을 하거나 수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것에 기대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필자는 과학자들이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표현할 때는 세일즈맨십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일즈맨십이란 거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아듣기 쉬운 언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이 문장을 돌려 말하면 필자가 생각하기에 과학자들이 과학을 얘기할 때 아주 엄격하게 수학적으로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resort, 무엇에 의지하다, 무엇을 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resort 하면 우리는 휴양지에 있는 호텔 리조트를 많이 떠올립니다. 이것은 명사 resort이고 동사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존하거나 사용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hen science speaks to others, it is no longer science. And the scientist becomes or has to hire a publicist who dilutes the exactness of mathematics. 과학을 과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 또한 과학자는 자신이 수학의 정확성을 해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고용하여 과학을 말해야 된다.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수학이라는 과학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을 말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정확성이 훼손되게 되니 더 이상 과학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필자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자, 이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또 나옵니다. Publicist는 홍보 담당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대중에게 말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ilute는 희석하다, 옅게 만들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n doing so, the scientist reverses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in favor of rhetorical vagueness and metaphor. 그럼으로써 과학자는 수사적 애매모호함과 은유를 위해 수학적 정확성을 포기해야 된다 또는 맞바꾸게 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In favor of,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을 지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Rhetorical, 수사적인 말기술, 표현법이라는 뜻이죠. Vagueness, 뚜렷하지 않고 희미한, 모호한, 애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Metaphor은 앞에서 보셨던 은유법이라는 의미인데요. Fruits of science, 과학의 산물이 바로 metaphor인 것입니다. Thus, 그 다음에 빈칸이 쳐져 있죠. 그럼으로써 무엇 하게 된다. 여기에 들어갈 빈칸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degrading his ability to use the scientific language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좋은 셀즈맨십을 하기 위한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degrade는 깎아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D는 아래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무언가를 향상시키는 upgrade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Surmounting the barrier to science by associating science with mathematics. 과학과 수학을 연계함으로써 과학의 장벽을 극복한다, 파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surmount는 극복하다, 즉 overcom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Inevitably making others who are unskillful in mathematics hostile to science. 필연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을 과학에 적대적으로 만든다. Inevitably는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이라는 뜻이고 hostile은 적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Neglecting his dut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the public. 과학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그의 의무를 저버린다. 여기서 neglecting은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Violating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that defines him as a scientist. 그를 과학자로 정의하는 지적인 규범을 위반한다. 여기서 define는 정의하다. Code of conduct는 보통 어떤 조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행동 수치입니다. 보기들도 참 어려운데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과학을 말하려면 수학으로 표현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언어를 쓰게 되면 과학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과학자가 불완전한 일반 언어로 말하게 되면 그토록 중요한 수학의 정확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답은 5번, 과학자로서의 규범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보기 1번부터 4번은 모두 말이 안 됐고 그나마 5번이 맥락상 어울리기 때문에 답을 맞추었는데요. 한글로 읽어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영어로 해석하라니 이 중고등학생분들의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애초에 이 글을 쓰신 교수님께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닌 대학원생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염두에 두고 집필하신 거라 이 내용이 설사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신 정도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비슷한 류의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읽었을 때 뜻을 모르거나 문맥상의 의미가 아리까리한 어휘가 없어야겠죠? 그러나 보셨다시피 아는 단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제시해버리면 순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거나 시간을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지문들을 많이 풀어보고 모르는 단어와 구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어야 되는데요. 제가 해당 지문을 풀며 정리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frictionless, fruits of science, ambivalent, mathematized, resort to salesmanship, publicist, dilutes, in favor of, rhetorical, vagueness, metaphor, degrading, surmounting, associating, inevitably, hostile, neglecting, code of conduct, define. 총 19개의 표현들인데요. 이 단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9개의 표현 중 절반가량이 9개의 표현은 교육부 권장 중고등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영단 3,000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또한 나와 있는 단어더라도 mathematized, 수학화하다, publicist, 홍보하는 사람 등 math, 나 public의 단어를 평소 접하지 못한 형태를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어서 어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들을 노트에 정리해야 되는데요. 뎁스를 늘리시는 분들은 따로 단어장을 보기보다는 지금 하신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면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 단계를 반복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와 그 뜻을 정리한 후 예문으로 문제집에 있던 문장과 해석을 정리합니다. 그 후 기억법을 처리하여 확실하게 장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9개의 단어를 전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영상에서는 3개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고난도 어휘를 독해 지문에서 새롭게 접하다 보면 어휘의 뎁스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단어를 다양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인데요. 명사 math를 동사 mathematized, 또 형용사 vague를 명사 vagueness로 제시하는 등 한 단어의 다양한 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맥상 해석, 관용구까지 접할 수 있으니 단어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따라서 어휘의 뎁스를 늘리기 위해선 단어장을 펴고 품사별로 단어의 뜻과 관용구를 일일이 찾아가며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실전을 통해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어휘 뎁스 인덱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편에 걸쳐 독해를 위한 영어 단어 학습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은 어휘의 사이즈를, 중상위권인 학생들은 어휘의 뎁스를 늘려야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어휘의 사이즈와 뎁스를 모두 키우기 좋은 방법인 영어 단어 어원으로 기억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